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강사 강창호고요. 오늘 두 번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번 테마로 들고 온 자료는 이제 실근 삭제라는 스킬입니다. 사실 다항함수 관련된 스킬들은 이미 너무 많이 소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수업의 주된 타겟팅은 이제 뭐 1등급 학생들, 그리고 1등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고 상정하였기 때문에 일부 좀 유명한 스킬들은 알고 있다고 상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너무 유명하죠. 거리고비라는 스킬인데 우리가 지금 테마가 이제 미적분 1인데 미적분 1까지 갈 필요도 없이 공통수학 1에서 이미 많이 배우고 왔을 것 같아요. 사실 거리곱 같은 경우 2차 함수에서도 많이 쓰이고 어느 정도 연산을 빠르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큰 효용성이 있는 스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친구는 좀 자유자재로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미적분 1에서는 비율 관계가 등장하게 되죠. 뭐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의 비율 관계인데, 사실 이 친구는 뭔가 연산을 빠르게 가져가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한 2차 함수, 1차 함수에 비해서 3차, 4차는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 상태예요. 그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획일화되게, 일관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할 때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게, 지금은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긴 했는데 3 곱하기 변곡점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과거에 현우진 선생님께서 현장 강의에서 많이 하셨던 이야기이고, 이 친구는 뭐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3차 함수가 제시되어 있을 때 특정 1차 함수가 만나게 되면은 세실근의 합은 변곡점의 x좌표의 3배이다.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한 논증은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로 쉽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상정을 하고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스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실근 삭제라는 스킬은 어떠한 효용성이 있느냐? 제 생각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학창시절 때 처음 배우면서 느꼈던 3차 함수, 4차 함수는 일단 너무 괴랄했어요. 뭔가 연산이 복잡한 것도 복잡한 건데 개형에 대한 추론도 너무 힘들고, 특정 상수값, 기울기, 좌표값을 찾는 과정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을 좀 타고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미 익숙한 1차, 2차를 놔두고 새로운 3차, 4차라는 세계로 확장되면서 뭔가 알게 모르게 거부감이 있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익숙한 낮은 차수로 판단해보자 라는 게 오늘 테마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실근 삭제라는 스킬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발상까지 이루어져야 하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띠임은 이래요. 곡선이 제시되었을 때, 이 곡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다 해당이 되겠죠. 차수를 낮출 겁니다. 얼만큼? 한 단계만큼. 그리고 직선이 제시되었을 때,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존재하죠. 이 친구는 상수함수로 생각해 줄 겁니다. 그리고 미리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직선의 경우에는 많이 등장하는 접선과 할선 둘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은 들으면서 이게 뭔 이야기지 싶을 수도 있는데, 직접 스킬을 사용하는 걸 한번 보다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2차, 3차, 4차와 같은 고차 함수가 제시되면은 우리는 차수를 다운해서 해석할 것이다. 즉 4차는 3차로, 3차는 2차로.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면은 그 기울기 값을 상수 함수화할 것이다. 이 정도만 맥락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 이 공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근 삭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공통근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떠한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9 곱하기 x와 같은 맥락이 있다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근이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x가 0일 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게 너무 자명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조금 찾기 힘든 상황은 무엇이냐? x-2의 제곱이 9와 같아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를 따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x는 2로 출발해서 2를 넣어주면은 얘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해지는 값을 제곱했을 때 9로 만들어야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식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상태예요. 보이시죠? 자, 이제 다시
우리 입장에서는 x는 0이라는 근을 찾는 거는 너무 편해. 근데 나머지 근을 찾을 때 x-2의 제곱과 9가 같다라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어거지로 이 식을 x는 0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양변을 나누겠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x-2의 제곱은 9라고 설정을 해주면은 조건이 조금 줄어드는 게 보이시나요? x값이 0인 걸 찾는 건 너무 편해. 근데 x로 실제로 나누면 안 돼. 왜냐하면 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하지만 조건 하나는 이미 찾았잖아. 그러니까 나누고 나머지에서 조건을 뽑아내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근은 이미 다 나온다고.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도 x가 0일 때와 이거 계산하면 x는 -1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총 3개의 근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3차 방정식에서 근 3개를 구했으니 우린 다 구한 셈인데 이 나머지 2개를 빠르게 뽑아내는 게 실근 삭제의 가장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되겠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 그래프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어떠한 3차 함수를 제가 그려볼게요. 그리고 x절편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고 각각의 x절편이 0, 4, 6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접선이 하나가 제시된 상황인데 잠시만요.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자, 어떤 3차 함수가 제시되어 있고 x절편이 0, 4, 6일 때 접선이 기울기가 미정이에요. y는 ax. 그리고 지금 0,0에서 둘이 같이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3차 함수도 최고차 한계수가 미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인수가 정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x가 0일 때, x가 4일 때, x가 6일 때 y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인수 정리를 한번 해보면 x 곱하기 x-4 곱하기 x-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접하는 접선 같은 경우에도 0,0을 지나기 때문에 y는 ax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로 접근하기 이전에 우리는 공통 인수가 있으면 인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식들이 같다라고 상정을 하고 풀기로 약속을 했어요. 보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이 두 그래프와의 관계를 해석할 때 이미 여기 0,0에서 만나는 건 너무 자명하게 보여.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보이기 편한, 찾기 쉬운 조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들에서 A와 K의 관계를 한번 관찰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한번 그래프를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X는 공통인수니까 얘네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그래프의 식은 K 곱하기 X-4, X-6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를 X축 위에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지고 4와 6이 X절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아래에 있는 접선에서도 식을 x를 없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3차와 이 1차가 접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k 곱하기 이 식과 여기 있는 a라는 상수값도 마찬가지로 접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나누었더니 이 식은 2차 함수가 되고 이 식은 상수 함수가 되잖아. 2차 함수와 상수 함수가 접하려면은 어디에서 접하는 방법밖에 없죠? 지금 꼭지점에서 접하는 방식밖에 없네. 그럼 이제 다시 이 친구의 값이 a인데 얘를 우리는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축이 있죠. 여기 값은 당연히 5가 됩니다. 4와 6의 중점이니까. 그리고 이만큼의 거리는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리 곱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k인 2차 함수였고요. 그 다음 각각의 거리가 1과 -1, 즉 이 식을 정리해보면은 a는 -k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그래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차가 아닌 4차 함수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이번에 x절편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각각의 x좌표가 0, 1, 4라고 하고 이때 접하는 접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0,0을 지나기 때문에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는 y는 ax가 되어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4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똑같이 비정으로 둘게요. 일단은 0, 1, 4 지나고 4에서 접하죠. 그러면은 인수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x 곱하기 x-1 곱하기 x-4의 제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한번 해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x와 x는 0이 되는 실근을 삭제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kx-1, x-4의 제곱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1일 때의 x값과 여기 4일 때의 x값을 그대로 타고 내린 상태에서 x축을 그립니다. 해당 3차 함수는 1 한 번, 4 두 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에서 접해야 되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걸 확인했으니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A와 K 이 3차식이 접해야 되기 때문에 접하는 상황은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 극대값에서 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기울기를 우리는 상수함수화 하기로 했고 이 친구를 이제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좌표값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x절편 1 그리고 여기 접하는 게 x는 4일 때이기 때문에 비율 관계에 의해서 1대 2의 길이비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가 1 여기가 4고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에 x좌표는 2가 되겠죠.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이죠. 지금 그러면은 마지막 거리곱을 생각해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k네. 그리고 왼쪽으로 1 오른쪽으로 2인데 여기에서 두 번이기 때문에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A는 4K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들으면서 이게 된다고? 이게 암산으로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풀이가 아니에요. 오늘 예시로 문제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해당 문제들에서 효용성이 얼마나 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예시로 준비한 문제 정보만 좀 정리를 해놨고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먼저 판서하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방금 전에 배운 실근 삭제 일반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뭐 개형은 이래요. 지금 가운데 어떤 3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으니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K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K의 X 세제곱 이렇게 쭉 간다고 예시를 들고 접하는 직선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도 미정인 상태예요. Y는 AX 머시기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이 한 점에서 이 세 개의 직선, 곡선이 모두 다 만난다라고 상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공통근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교점이니까. 이때 x좌표를 알파라고 설정을 하고 그때 이어지는 다른 접선을 y는 bx의 머시기로 하겠습니다. 기울기 b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만나는 점 하나를 베타라고 또 설정을 할 건데 이제 여기에서 실근 삭제의 주된 포인트는 우린 차수를 낮추자였어요. 지금 상황에서 제시된 건 3차 함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차수를 낮춰서 우리는 2차 함수로 만들려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공통근으로 갖고 있는 점 어디를 타겟팅을 할 것이냐. 여기 x는 알파를 한번 타겟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x-알파라는 공통인수가 있을 것이며 알파 넣었을 때 같은 함수값이 나오니까 그 x-알파를 삭제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면은 3차에서 2차로 내려갈 거고 알파에서 접하던 곡선은 관통하고 나가는 형태로 x-알파를 인수를 두 개 가지고 있던 형태에서 하나로 내려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에서 접하던 친구가 관통하는 형태로 바뀌고 3차 함수를 차수를 낮춰서 2차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베타에서 만나는 거 하나, 알파에서 두 번 만나던 게 한 번 만나는 걸로 바뀌고 이렇게 2차 함수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석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면은 지금 자, 여기 가운데 점이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의 접하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bx인 b가 기울기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직선의 기울기는 상수함수로 해석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니 여기 꼭지점에서 접할 것이며 b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함수의 원리에 의하여 y는 ax 머시기에다가
이 3차 함수의 차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기를 x축이 아닌 a축이라고 설정할 거예요. 즉 상수함수는 가로선이다랑 같은 맥락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만큼의 길이를 l이라고 설정하면은 이만큼의 거리, 즉 이 점에서 여기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거리곱에 의하여 최고차항의 계수 K로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K 곱하기 L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값은 무엇이랑 같다? A-B랑 같다. 일반화된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 게 한 점에서 접선이 있고 그 다음 다른 점에서 만나는 다른 접선을 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꼭지점이 발생하는 이차함수를 확인할 수 있죠. 즉 좌우 대칭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두 선의 길이도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두 선의 길이도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L의 길이는 여기의 X좌표 알파와 여기 X좌표의 베타의 차이의 절반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여기 알파 쭉 내려왔고 여기 X좌표 알파, 여기 베타 쭉 내려왔고 여기 X좌표 베타인 걸 확인했으니 L은 즉 알파와 베타의 차이의 절반과 같다. 그럼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겠죠. A-B는 뭐랑 같다? 2분의 베타-알파의 제곱 곱하기 K, 즉 4분의 K 곱하기 베타-알파랑 제곱을 해준 거랑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까지 됐어요. 이제 그럼 실제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 충분히 써먹을 수 있어요. 오늘 준비한 문제 중 하나는 이제 20년도에 시행된 수능 30번 문제예요. 30문제짜리 시험에서 30번이면 당연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3차 함수고 그리고 여기에 명시하진 않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fx-x는 0 그리고 fx 더하기 x는 0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조건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3차 함수인데 이 친구를 fx랑 x가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fx를 마이너스 x랑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y는 fx와 y는 x가 같은 상황 그리고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x가 같은 상황이라고 정리를 했을 때 y는 fx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와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두 친구들 간에 실근이 두 개 발생한다는 건 교점이 두 개 발생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얘네 둘은 3차와 1차가 교점이 두 개이려면 필연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최고차항이 양수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며 자 여기서 조건 하나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f0은 0이다. 근데 0,0은 y는 x가 지나는 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y는 x를 이렇게 접하는 식으로 그렸을 때 이 점의 좌표가 원점 0,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와도 접한다라는 조건을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접선을 그려보시면은 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정리 다 끝났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조건으로 F'1이 1이래. 그러면은 여기가 0이니까 X좌표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얘 기울기가 1이면은 이 친구랑 평행한 이러한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접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건은 여기에서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f3의 값, 즉 실제 fx의 개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울기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 기울기 1, 얘 기울기 1인데 여기 x좌표가 0, 여기 x좌표가 1이래. 그럼 여기 가운데 지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자, 여기에 x좌표는 0과 1의 가운데 지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변곡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곡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고 자 이제 3 곱하기 변곡점을 사용해 보시면은 세 실근의 합은 변곡점의 3배인 2분의 3이 되는 걸 체킹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다시 f 3의 값을 찾기 위해서 조건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식에다가 얘를 이 3차 함수를
뺄 거야. 그리고 식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긴 한데 아직 미정이잖아요. 그러면은 y는 k의 x 세제곱의 뭐시기,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식은 y는 x, 여기 밑에 있는 식은 y는 마이너스 x인 걸 체킹할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위의 식에다가 이 식을, 이 3차 함수를 빼고 여기 공통근으로 갖고 있는 0을 하나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상황에서 여기 접하던 건 관통하는 상태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x좌표가 다시 내려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러한 2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이 2차 함수에서 여기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비율 관계를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변곡점이 2분의 1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간격이 2분의 1씩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대 1대 1이라는 비율 관계에 의해서 0, 2분의 1, 그리고 여기 좌표는 2분의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K값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여기 꼭지점에서 발생하는 값이 뭐가 될까요? 지금 이 직선과 얘가 접하잖아. 그쵸?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과 이 3차 함수가 접할 때 위에다가 빼긴 했지만 이 친구도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접하는 이 점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의 값은 기울기인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의 값은 지금 y는 x라는 그래프에다가 뺀 상태고 여기 x가 0인 실근을 삭제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플러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예요. 즉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위에 두 값의 차이가 2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오른쪽 끝이 2분의 3인 상태이고 왼쪽 끝이 0이잖아요. 그럼 이만큼의 간격은 4분의 3이 되는 걸 체킹할 수 있고요. 그럼 거리곱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k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은 2가 된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계산이 끝나죠. k의 값은 16분의 9로 2를 나눈 9분의 32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fx를 결과적으로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f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y는 x에다가 지금 빼고 해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fx는 x 더하기 어떠한 3차 함수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k의 값이 9분의 32로 정리된 상태이고, 자, 만나는 점이 여기 x는 0에서 접하고 여기 x는 2분의 3에서 관통하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플러스 y는 x의 차함수였으니까 플러스 x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f3의 값은 9분의 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이거 계산해 주시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3, 즉 다 정리해 주시면 48 더하기 3으로 계산이 끝나면서 깔끔하게 51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굳이 실근 삭제를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서 접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미정계수법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삭제를 시켜도 비율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걸 확인을 하면서 뭔가 다채로운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효용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노가다 연산으로 풀게 되면 식이 여기서 안 끝납니다. 굉장히 길게 끝나요. 저는 지금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트레이닝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훨씬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고, 더할 나위 없이 30번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3차 함수에서 쓰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로 제가 준비한 거는 작년도에 시행되었던 경찰대 20번 문항이고요. 사실 뭐 풀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아시겠지만 경찰대 문제가 그렇게 막 편하게 제시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럼 이제 보시면은 뭐 실제 연산으로도 제가 직접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단순 연산으로 가도 답은 나오기는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근 삭제 뭐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이제 의구심이 들 만한 이게 진짜 실전성이 있나, 이거 굉장히 뭔가 사후적 풀이가 아닌가에 대한 반박으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일반화된 형태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 이제 4차 함수가 있고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최고차 계수는 양수 조건으로 한번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느낌이 오죠. 사실 여기 한 점에서 공통적으로 만나고 이걸 공통근으로 해석하면서 다시 이 친구를 나누고 이제 실근 삭제로 넘어갈 건데 여기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 x좌표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x는 알파에서의 실근 삭제를 진행할 건데 이 4차는 3차로 떨굴 거고 어느 함수와의 차로 들어갈 것이냐. 이번엔 밑에서 접하는 이 y는 bx라는 1차 함수와의 차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는 알파가 있고요. 여기 x는 베타를 그대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축 설정을 해줄 건데 지금 y는 bx와 접하는 걸로 한번 접근을 하기로 했으니 여기를 b축이라고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알파일 때 접하던 친구 실근 하나를 삭제했으니 접할 때는 제곱이었고 실근 삭제 하나 하면서 인수가 하나만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죠. 즉 관통하게 되는 상황이고 자 이제 여기 베타에서 접하고 이러한 특정한 3차 함수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y는 ax와도 접하고 있는데 이 접점에 x를 그대로 타고 내려보면은 여기 극대가 되는 순간에 a가 발생하는구나. ax의 기울기를 이렇게 상수함수화하면은 a와 b의 차이는 이 특정 3차 함수의 극값을 통해서 구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다시 최고차항의 계수가 k였고 a와 b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b는 지금 보시면 이만큼의 간격을 l이라고 했을 때 여기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의하여 여기에서부터 베타까지의 거리는 2l이 되겠죠. 1대2의 비리비를 설정하였고요. 자 이제 거리 곱까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 계수 k는 절대 변하지 않았죠. 그럼 k 곱하기 왼쪽으로 l만큼의 거리 오른쪽으로 2l만큼의 거리인데 여기서 제곱이니까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l 곱하기 2la 제곱 즉 a-b는 4k l제곱이 성립한다. 자 이제 아까 전에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로 떨굴 때에는 여기를 알파와 베타에 대한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그건 생략하도록 할 거예요. 실제로 정리해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3분의 1이 L이 되니까 뭐 공식 자체는 간단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암기해서 사용하려고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그래프를 그린 후에 이 친구의 교점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실제 좀 스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니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이게 실제 사용되냐 시험장에서 딸깍 되냐라고 했을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뭐 조금 더 보편화된 케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4차 함수가 있고 x축과 접합니다. 뭐 접점의 좌표를 1, 4라고 설정해보고 뭐 여기 이러한 접선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4차 함수는 y는 k의 x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보고 뭐 x-1과 x-4를 인수로 갖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1차 함수의 기울기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ax라고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ax 머시기로 1차 함수 정리한 상황이고 자 이제 a와 k의 관계를 정리해 볼 건데 지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내릴 거고 여기 실근 하나 삭제하겠죠. 그럼 4차 함수가 몇 차 함수로 될까요? 3차 함수로 될 상황이고 1대2의 길이비가 3차 함수에선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으니 오른쪽으로 한 칸 여기로 또 두 칸 1과 2의 길이가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럼 이제 다시 a라는 값은 k 곱하기 거리곱을 사용해주면 1 곱하기 2의 제곱 즉 a는 4k라는 값이 바로 나옵니다. 자 이제 저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잡다한 설명 제외하고 직접 계산하시면은 암산으로 3초 컷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가 경찰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fx라는 4차 함수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뭐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f't 곱하기 x-t 플러스 ft라는 이 식은 x좌표가 t일 때의 y는 fx의 접선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주어진 fx를 먼저 그려보시면 자,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과 접하고 접하는 점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플러스 1일 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y는 fx라는 어떠한 함수가 그려졌을 때 지금 오른쪽에 그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fx의 접선이 항상 얘보다 함수값이 커야 되니까 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일 때에는 t의 값을 설정을 했을 때 그 접선이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다시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 구간을 설정했을 때 얘 위에 있는 접선이 항상 얘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항상 이 흰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흰색 그래프가 위에 있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왼쪽에서도 항상 이 흰색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에서도 아래에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게 성립하겠죠. 근데 우리 또 뭘 구하래? t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t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접선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여기서 접하고요. 여기 x가 1인 지점을 관통하는 순간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t의 최대값은 이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때 접하고 1,0을 지날 때의 접선이 만들어지는 t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다시 한번 실근 삭제 딸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의 실근을 삭제한다고 하면은 관통하는 형태로 가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과 조금 익숙하게 여기를 삭제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새로운 축을 만들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는 관통하는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내리고 내렸을 때 접하고 관통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 접선이 여기서 만나잖아. 여기서도 접사잖아. 그럼 이걸 내렸을 때 여기 극값이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x좌표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잖아. 근데 봐봐요. 3차 함수로 해석하니까 여기 왼쪽 끝이 마이너스 1, 오른쪽 끝이 플러스 1이면은 2대 1의 길이비가 발생하는 걸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겠네. 간격이 2인데 3등분 해주면 3분의 2고 1로부터 왼쪽으로 3분의 2를 보내면은 t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 이 순간이 3분의 1이니까 t는 반드시 3분의 1, 즉 1에다가 3분의 2를 빼준 3분의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3분의 1이 되는 순간에도 접하면 여기를 관통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등식은 성립하며 그래서 t의 최대값은 3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접선 뭐 당연하죠. 미정계수로 접근해도 되고 실제 식 세워가지고 가도 되는데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고 하면은 실제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방식으로 훈련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에 왔고요. 우리가 지금 미적원 콤마 이번 겨울방학 때 수업 때 사용하는 교재죠. 그리고 거기에서 워크북 1회차에 제시되어 있는 문항입니다. 30번 문항이고요. 실제 해설지와 조금 다른 풀이일 거예요. 실근 삭제를 사용해가지고 다른 다채로운 방식도 있다는 걸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고 지금 보시면은 조건이 길이가 같은 직각 삼각형이 제시되어 있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수직 조건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접선 하나, 접선 두 개 그리고 여기 원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에요. 원점에서의 실근을 삭제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에서의 접선을 삭제하고 쭉 그대로 내리면은 뭐 마찬가지로 y축이 되겠죠. x가 0일 때. 그리고 여기를 내려서 이 위에 있는 접선에다가 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y는 mx 머시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뺐을 때 여기 접하던 친구의 실근 하나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수가 하나로 들어가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관통이고 이쪽에서도 관통.
왼쪽에서 관통, 오른쪽에서 관통, 2차 함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2차 함수의 축, 대칭의 성질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1대1의 길이 b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차 함수에서 축에 대한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중점을 잡고 쭉 올리면은 여기 접하는 점과 또 다시 만나게 된다. 그래서 1대1의 길이 b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x좌표를 2a라고 설정하면 여기 x좌표는 a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x좌표가 a인데 지금 보시면 혹시 이게 보이실까요? 어떻게?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과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 조건이 되게 됩니다. 직교이기 때문에. 직교이고, 자, 보시면 이만큼의 길이가 a야.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도 a가 나와야 돼. 직교이고,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자, 길이 같죠?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2a면 이만큼의 길이도 2a가 되겠네. 여기 y좌표는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이만큼의 길이가 a죠. 이만큼의 길이도 a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y좌표는 a가 되겠네. 이렇게 좌표값을 세팅해 보시면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2a분의 a로 인하여 2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뺐잖아. 여기에서의 실근을 삭제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걸 확인했으니 이 축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접하는 접선도 내릴 건데 어디에서 접해요? 지금 꼭지점에서 접하잖아. 여기 밑에서. 접선을 그대로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왔을 때 이 값이 기울기가 된다. 뭐에? 접선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해 보시면은, 자, 이제 a 값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죠. 3차 함수에서도. 그럼 여기 밑에서도 계수가 1이고 이만큼의 간격을 a라고 설정할 수 있어요. 왜? 여기 좌표 2a, 여기 좌표 a니까 간격 a인 상황이잖아. 그럼 이제 다시 최고차항 계수가 a라고 했을 때 거리곱을 사용해 보면은, 자, 이만큼의 간격이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2분의 5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1 곱하기 a의 제곱, 즉 a제곱은 2분의 5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뭔데?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2a,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길이 b를 설정해 보면은 1대 2대 피타고라스 루트 5, 1대 2대 루트 5. 그럼 이제 다시 a 대 2a 대 루트 5a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a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5a의 제곱에 절반을 나눠주면은 2차 함수, 죄송합니다.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계산해 보시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2분의 5 곱하기 a 제곱이네. 그럼 이제 마지막 a 제곱이 2분의 5잖아. 그러면 여기에 넣어주시면은 4분의 25라는 넓이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근 삭제를 통해서 이 답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보시면은 2차 함수에서 중요한 성질이 또 선대칭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점에서 접선 긋고 다른 접선 그었을 때 여기 x좌표 값이 중간이 된다. 아까 전에 개념 설명할 때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나로 합쳐지면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막 무조건 이 실근 삭제를 외워야 돼. 뭐 이걸 쓰지 못하면 너 1등급 못 맞아.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하나의 그래프, 하나의 식을 놓고서도 되게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이루어냄으로 인하여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유형을 만났을 때 하나의 좀 빗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오늘 준비한 테마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인데 어떻게 좀 드는 생각은 사실 앞서 말한 거리곱이나 이런 내용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실근 삭제는 당연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막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들고 온 건 아니었으니까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저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학 강사 강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